자, 이 책에서 설명하는 이 예시를 함께 살펴볼게요. 앞에 트리플 3예요. 트리플 3가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일자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일자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러면 이렇게 컵앤 핸들인 모양에서 이 밑바닥, 이 매집을 하는 구간인 이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파동을 끼고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 마지막 부분이 무제한 삼각형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예시를 볼게요. 다음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분에서 넌 리미팅 트라이앵글이 나온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시면 위쪽 같은 경우에도 아래 구간에서 오랫동안 매집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집한 것이 분출될 땐 크게 돌파가 일어나겠죠. 그쵸?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한쪽 방향으로 너무 세기 때문에 조정 파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쵸? 러닝 코렉션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얘도 이쪽 방향의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다음 돌파가 크게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살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삼각형은 뭔가 조정파동 이런 컨비네이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조합, 삼중조합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장식하는 걸 뭘 의미하느냐? 매수와 매도세가 팽팽하면서 시간을 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출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 예시에서 강조하는 점은 바로 여기 추세선을 뚫고 나와서 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추세선을 손절 라인 같은 걸로 잡지 말란 얘기겠죠. 그쵸? 아래로 찍고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스탑헌팅 당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고, 아래쪽 예시는 굉장히 유명한 예시예요.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삼각형, 4파 삼각형을 노리는 사람들이 결국엔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삼각형이 나오면 4파구나 끝나고 올라가는구나 하는데 끝나고 얘는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4파가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3, 4, 5파가 아니라 얘네가 추세선이 굉장히 얄쌍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 추세선이 굉장히 얄쌍하게 형성될 때는 어쩔 때는 이게 3파가 아니라 3파인 줄 알았는데 X파동을 낀 조정파동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삼각형을 지난 후에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4파 삼수를 노리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통 비교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예시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르죠. 얘가 하나의 헤드앤숄더처럼 생겼어요. 요 부분이. 보이시죠? 헤드앤숄더는 어깨, 머리, 어깨인데 어깨가 맨 끝에 우측이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언덕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은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에 천장에서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항상 여기가 약간 수렴형 추세선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런 느낌의 또 다른 예시예요. 이건 터미널 임펄스라고 되어 있어요. 터미널 파동. 터미널 파동 5파 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5파 끝에서 그럼 이거 충격 파동인데요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지금 그 충격 파동 1, 2, 3, 4, 5가 아니고 터미널 파동, 즉 다이애그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이애그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1, 2, 3, 4, 5 여기가 5파 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기가. 근데 닐리는 여기가 5파 끝이 아니라 여기가 5파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터미널 파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뭔가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파와 4파가 겹치는 다이아고날 형태이지만
릴리는 터미널 임펄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삼각형이라고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4파하고 5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국 삼각 수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거를 삼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베팅을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얘가 수렴인 줄 알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렴형은 4파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4파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1, 2는 조그맣게 그릴게요. 여기가 3파고 만약에 나는 4파인 것 같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삼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냥 삼수도 아니고 A, B, C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것은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파 먹기예요. 3파 먹기. 결국 이 3파가 보통 추세에서 가장 길고 안정적인 수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결국은 3파를 먹어야 되는데 이 3파를 크게 주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죠. 일봉 주봉상에서 3파를 주는데 이게 뭐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계속 수많은 무수한 기간에서 수익을 내고 싶어 하고 그런 것을 찾기 때문에 잃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은 하모닉 이론의 기본이죠. 2파, 이 눌림목 자리를 찾아서 눌림목에 들어가서 3파 먹기입니다. 1900년대에 많은 그 기술 분석가들이 다 이 3파 먹기에 도전하기 위해 눌림목 자리를 찾아다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미 4파라고 나왔을 때는 5파를 먹어야 되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욕심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4파하고 5파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냥 이게 4파가 아니고 요새 ABC였을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파가 나왔을 때 4파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뭐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냥 베팅을 하지 않고 나는 이번에 놓쳤구나. 이미 다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미 놓쳤구나. 나는 얘네를 보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